안녕하세요. 호주TV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남호주의 하드 록다운이 한 사람의 거짓말이 밝혀진 후 예정보다 3일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봉쇄는 피자집에서 일하던 직원이 역학조사에서 테스트 범위를 넓히게 만든 거짓말로 실시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봉쇄가 빨리 풀렸지만 새로운 사례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남호주 총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봉쇄는 오늘 일요일 오전 12시 30분에 해제됐지만 격리 중인 사람은 2주가 끝날 때까지 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 스포츠와 수영 수업, 댄스 수업과 실내 피트니스도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스포츠는 시작할 수 없고요. 건설과 선택적인 수술도 재개되지만 재택근무는 앞으로 8일에서 10일 동안 여전히 권장됩니다. SA는 어제 코비드19의 새로운 사례를 한 건만 기록해 주에서 총 활성 사례 수가 37개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11월 21일 토요일 빅토리아주에서는 연 3주째, NSW주에서는 연 2주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0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NSW주는 23일 월요일부터 제한을 좀 더 완화하는데요. 콘서트의 경우 최대 3,000명까지 허용이 되고요. 야외 종교 행사는 300명에서 50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30명의 합창단이 캐럴 공연도 할 수 있고요. 청중들도 마스크를 마찬가지로 착용한다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행사장 내 좌석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평방미터당 한 명이, 깔개로 바닥에 앉아서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4평방미터당 한 명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베레지 클리안 NSW주 총리는 뉴이어 이브에 많은 사람들이 불꽃놀이 관람을 위해 CBD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 12월 31일에는 TV로 시청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CBD를 방문하려면 통행증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행증은 12월 7일부터 서비스 NSW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불꽃놀이의 명소 일부를 팬데믹 기간 동안 최일선에서 고생해준 의료진들을 위해 예약해 놓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우려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주 남부 해안의 베이트맨스 베이의 하수도에서 코비드19 양성 흔적이 감지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20일 동안 증상을 모니터링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NSW 보건부는 이 양성 바이러스의 흔적은 이전에 질병을 앓았던 사람의 바이러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디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편 23일 월요일부터는 NSW주에서 빅토리아주 사이의 국경이 다시 또 열리게 되는데요. 이름에 따라 기차와 버스로 두 주 사이의 여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빅토리아 고속철도 소식입니다. 빅토리아주가 질롱에서 도시로 가는 고속철도 링크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의 여행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새로운 기차 노선은 여행 시간을 단 15분으로 절반으로 줄여 질롱과 멜번 사이의 가장 직접적인 철도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질롱 고속철도 건설은 2023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데니얼 앤드루스주 총리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종료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라인은 2050년까지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질롱의 빠른 인구 성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또한 발표된 공항철도 링크는 승객들을 멜버른 CBD까지 30분 이내에 데려다 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2022년 착공 예정인 프로젝트는 또한 8,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호주 군인들의 전쟁 범죄 혐의 소식입니다. 요즘 연일 이 뉴스가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글쎄 19명의 전현직 호주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을 때 현지의 포로들과 민간인들을 불법으로 사살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이에 호주 특수부대원들 25명이 또 개입해서
39명을 사살했다고 하니 또 게다가 사망자들이 무기를 소지한 것처럼 또 현장을 꾸미면서 은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앵거스 캠벨 호주군 합참 의장은요, 19일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21일 스콧 모리슨 총리도 이번 전쟁 범죄에 대해 이제 입을 열었는데요.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모리슨 총리는 이 같은 혐의는 우리의 규칙과 법률에 따라 호주 사법 시스템 내에서 처리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호주 시스템으로 처리한다는 걸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또 봐주기식은 아닐지 또 궁금합니다. 다음은 블랙타운 병원에서 일하는 150명 이상의 간호사와 조산사가 퇴사한 소식입니다. 이들은 병원이 환자와 직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퇴사를 했는데요. NSW-NMA의 브렛 홈즈 사무총장은 웨스턴 시드니 지역 보건지구에 우려가 제기됐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 19일 이 같은 동맹 파업이 벌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인과와 수술실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충분하지 않고요. 오랫동안 인력 부족으로 조산사들은 지치고 지쳐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직원과 함께 일하는 것은 직원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최상의 건강의 결과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업은 24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직원들은 19일 밤 NSW 산업관계위원회에 5시간의 심의를 거쳐 20일 다시 일하도록 강요됐다라고 하네요. 한편 지난 18개월 동안 4명의 신생아가 블랙타운 병원에서 사망했고요. 지난주 20명의 시니어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블랙타운 병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이곳에서 출산 계획을 가지신 산모들은 참 불안하시겠어요. 이번엔 시드니의 하버브리지에서 일어난 위험천만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다친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수의 시드니 시민들이 개인 보트로 바다로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보트 소유주와 또 경험이 적은 보트 소유주가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고 운항 수칙을 잘 지켜야겠죠? 계속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드니 먼저 보실게요. 시드니는 오늘 소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소나기도 오고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끼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에는 흐리겠네요. 그러다가 내일은 비 소식 있고요. 화요일은 이제 맑고 비 오고 뭐 하겠네요. Thursday 맑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구름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31도까지 올라가네요.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네요. 그리고 내일부터 화요일부터는 23도, 24도, 27도, 27도 하다가 또 토요일에 다시 더워지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애들레이드는요. 와, 34도까지 올라가나요? 와, 덥겠는데요.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30도까지 올라가고요. 캔버라 30도, 다윈 35도, 역시 덥네요. 호바트는 21도고요. 멜번 29도, 멜번도 오늘 덥겠네요. 퍼스 29도고요. 시드니 25도에 되겠네요.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에는 애들레이드, 그리고 캔버라, 다윈, 호바트, 멜번, 시드니에 비가 온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 밖에 브리즈번과 퍼스 같은 경우에는 맑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네요. 오늘 소식 이렇게 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See ya!